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6월 2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B-2 폭격기 6대에 명령을 하여 이란 산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핵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폭탄마다 약 3만 파운드의 위력을 발휘하는 벙커버스터가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 폭발하므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폭격으로 인하여 이란 내에 있는 모든 핵시설은 정밀 타격에 의하여 괴멸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러시아에서는 현재 여러 국가가 이란에 핵폭탄을 제공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협박성의 발언을 하여 이란 측근과 미국 측근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트통을 지난주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청구를 하였던 나라이나 이란 폭격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핵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 당시 상황실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툴시 게바드 정보국장이 골석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오늘 아침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툴시 게바드 정보국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보통 또 여러 관련자들이 지켜보는 룸을 바로 JFK 룸이라고 하여 오바마가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실황 중계를 보았던 바로 그 방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마네이는 이번 공습으로 인하여 자기 측근을 약 20명 정도를 잃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설 폭격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란에 대한 보복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도시에는 비상 경계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회담 이후 즉시 이란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젯밤 폭격에는 약 6대의 B-2 스텔스 전폭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가상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테러를 자행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수많은 이란계 사람들이 미국에 잠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더리바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방사능 물질을 대도시에 뿌리게 되므로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군사적으로는 이란이 뚜렷하게 이스라엘과 미국에 반격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은 다 요격을 당하였으며 그들이 부리고 있던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거의 괴멸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맹국으로 굳건히 버텨던 시리아 역시 지코가 석자이고 시리아 역시 붕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도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하메네이 옹은 결국은 지금 노령에다가 지지 세력은 다 잃고 축출 위기에 몰려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우려도 있어 여러가지 국제적인 유가의 파동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각오하에 많은 군사적인 자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를 통하여 미국 내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나 여기에도 역시 대응팀을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핵시설 파괴에 대하여 펜스 부통령은 일요일인 22일 MBC와의 대담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도 미국 공습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인 대응은 이란이 저지를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군사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DNA 수장이었던 툴시 게바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을 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나라가 바로 김정은 정권의 이북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들의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보복적인 정밀 타격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통은 게시물을 통하여 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등 세 곳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 완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고,
이에 때 아닌 토요일 미국 시민들은 미국의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전의 개시를 알리는 뉴스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편 비행기가 뜬 이후에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실이 통보가 되었다고 하며 여기에 분개한 AOC 등의 극좌주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의 단속으로 농민들에게 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망치고 특히 농작물의 수확과 농작물을 기르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참 잘못된 사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국 나라에서 불체자들을 이용하여 저임금으로 또한 탈세를 통하여 사주들의 이익을 얻는 일에 정치권과 모든 언론과 또한 식자들이 같이 동조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의존한다고 하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임금과 또한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가격에 의하여 제대로 된 시장 구조로 농산물이 유통되고 미국 국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불체자들의 싼 임금에 의존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탈세에 의존하여 성장하여 왔던 미국의 농작물 카르텔들이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패런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거리 전기 비행 서비스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이스트햄튼과 JFK 공항 간의 약 70마일을 35분간 비행한 베타 테크놀로지사의 시험 비행이 성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4명의 승객을 태우고 35분간 비행한 이 비행기는 전기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되다 보니 전혀 소음이 없어서 탑 승객들이 엔진 소리와 제트기 소리, 프로펠러 소리 등이 전혀 들리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35분간을 비행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베타 테크놀로지사에는 이제는 미국 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갔다고 하여 곧 단거리 전기 비행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에 있는 한 항공사는 12대의 전기 항공기를 베타사에 주문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회사의 설립자인 카릴 클라크는 이번 비행기에 4명을 태우고 비행하였으며 불과 그 비행에 소요되었던 비용은 전기료 8불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행사와 공항 사용료는 빠졌겠지만 이 8불에 불과한 비행에 필요한 연료 값이 결국은 앞으로 시장 경쟁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단거리는 앞으로 전부 전기 비행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벨리어 항공 같은 수많은 로컬 비행업체가 이 회사에 전기 비행기 주문을 하여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